그 주변적인 환경이 사실 아이들한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자기 잘못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겠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도 열심히 자기 일을 하다 보면 이 세상도 또 알아봐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저희 이렇게 세움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저희 세움TV 시청자분들께 우리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일형당뇨병 환우회라는 환자단체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세움의 그 이경림 대표님하고 체인지메이커 1기로 같이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 복지 분야에서 원래 1명 뽑는다고 했는데 이경림 대표님하고 저하고 2명이 복지 분야에 선정이 돼서 그 이후에 이제 이경림 대표님 활동을 또 온라인에서 좀 보고 작년에 그 체인지메이커들 유럽 연수 갔을 때 좀 오래 숙박하면서 좀 더 친분을 쌓게 됐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게 2형 당뇨이고요. 1형 당뇨병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그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가 이제 망가져서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해서 진단받는 질환이에요. 보통 소아당뇨라고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소아청소년 시기에만 진단받는 게 아니고 또 뭐 유전병이라든지 뭐 식습관, 비만 이런 걸로 진단받는다는 여러 가지 오해나 편견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와는 상관없이 자가면역 질환으로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진단받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저처럼 사람들이 이제 1형 당뇨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그런 편견이나 잘못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에 대해서 혹시 이제 대표님께서 좀 설명을 좀 진실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네. 사실 제가 환자단체 대표로 활동하게 된 것도 저희 아이가 3살 때 1형 당뇨를 진단받게 되면서 활동하게 됐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3살이었고, 사실 제 성격이 되게 약간 꼼꼼하고 또 약간 안 좋은 거를 피하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그 3살짜리 아이한테 굉장히 좋은 음식만 먹이고, 임신했을 때도 뭐 좋은 음식 먹고 태교하면서 지냈는데, 아이가 처음 진단받고 나니까 아이 임신했을 때 뭘 먹었냐, 어린아이한테 어떤 음식을 먹였길래 이렇게 어린 나이에 당뇨를 진단받았냐, 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음식과는 전혀 상관없는 질환이고요. 또 저희 아이가 인슐린 주사를 그때 당시에 이제 식당에 가서도 맞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가 식당에서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그 식당 주인 아주머니께서 막 오셔가지고 엄청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원래 당뇨에서 인슐린 주사 맞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고, 이 어린아이가 왜 인슐린 주사를 맞냐,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셨는데 1형 당뇨는 뭐 식습관 개선이나 운동 등으로 해결되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2형 당뇨와 가장 큰 차이점이고, 그런 것들이 사실 2형 당뇨와 이렇게 혼동을 하시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좀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당뇨는 약간 유전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희 아이가 1형 당뇨로 진단받았을 때 저희 아이 주치의 선생님한테 우리 집안에 아무도 당뇨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가 당뇨일 수 있냐 이렇게 막 여쭤봤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주치의께서 하신 말씀이 유전 이런 거 상관없고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사고 당하는 거다, 교통사고 당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이게 예측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저희 아이는 3살이고 이제 막 기저귀 떼고 이제 말 시작한 아이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뭐 저혈당이라든지 고혈당, 그리고 또 주사를 맞는 그런 고통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어린 아이가 그것들을 수용하기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주사도 많이 거부하고 또 막 먹고 싶은 음식 앞에서 참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되게 마음이 아팠죠. 그리고 제가 부모이지만 제가 대신 아파줄 수 없었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이 아이를 집중 케어하다 보니까 좀 제 자신의 삶이라든지 저희 가족 내에서도 그때 당시에 너무 힘들고 우울하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가족 간의 대화도 좀 많이 부족했고
이제 부부 사이도 조금 이제 서로가 예민한 거죠. 잠도 못 자고 아이한테만 매달려 있고 이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둘 다 직장 생활에서 또 직장 생활 하다 보면 힘든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엔 되게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막 어느 날 갑자기 난 정말 환우의 대표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처음 아이가 진단받았을 때 12년, 13년 전에 그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서 저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제가 한 1년 정도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커뮤니티에서 물론 서로 뭐 관리하는 일형 당뇨를 관리하는 방법을 공유하긴 하지만 그게 그냥 굉장히 혁신적이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차별을 당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저희끼리 그 안에서 하소연하고 막 누구 욕하고 막 속상하다고 하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아이들이 우리끼리만 살 수 있는 일형당뇨인들이 일형당뇨인들끼리만 사는 세상은 아니고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세상에는 전혀 일형당뇨를 알지 못해서 그런 여러 가지 오해나 여러 가지 편견들을 가지고 사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끼리만 속상해하고 말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환우회 분들한테 뭐라도 하자. 뭐 국민신문고 같은 데도 넣고 민원도 넣어보고 안 되면 서명운동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제가 글을 쓰게 된 거예요. 글을 쓰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커뮤니티에 많은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소명맘, 저희 아이가 소명이거든요. 소명맘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이제 그런 일들을 좀 주도하는 사람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환우회 대표까지 된 것 같아요. 네. 우선 대표님께서는 학창 시절부터 남을 잘 챙기는 성격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성격으로 인해서 아이가 1형 당뇨를 이제 진단받고 나서 그 성격으로 인해서 고발을 당한 경험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좀 자세한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에 아이가 진단을 받았을 때는 그 3살짜리 아이한테 하루에 한 10번 정도 손끝에서 이제 체열이라고 해서 피를 내서 혈당 체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혈당 체크를 여러 번 하면서도 혈당 관리가 잘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 커뮤니티를 좀 뒤져서 좀 센서라는 거를 부착을 하면 연속적으로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 아이한테 사용해 보니까 아이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킬 수 있고 또 제가 멀리 있어도 원격에서도 아이의 혈당을 또 모니터링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커뮤니티에 우리 아이 이런 기계 부착했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달라졌다 혈당 관리도 잘 된다 뭐 이런 이제 사실은 후기를 적은 거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나도 좀 구할 수 있게 해달라 이제 이런 부탁을 하셔서 좀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게 연결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영어로 메일을 써야 된다거나 그때 당시에 그 기기를 구매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원격에서 혈당을 모니터링 하려면 약간의 그 오픈소스로 뭔가를 변형하려는 작업들이 필요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IT 전공하시지 않은 분들이나 일반인들은 좀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저한테 그것도 좀 연동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편의상 그분들 연동이 필요한 분들 걸 다 한꺼번에 저희 집으로 구매를 하고 그분들이 다 전국적으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그걸 배우고 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처음에 예상하지도 못했던 게 굉장히 일이 커졌고 그분들을 이제 다 수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직장 다니면서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국내에서는 해외에서는 허가가 됐지만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아서 무허가 의료기기를 사용했다라는 이유로 좀 여러 가지 고발을 당하고 조사를 받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피를 내서 혈당 체크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아이가 특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부모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부모가 밀착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도 사실은 굉장히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를 좀 그렇게 혁신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부모들도 여유가 생겼고 같이 좀 목소리를 내서 뭔가 바꿔보자라는 그런
의지를 가진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게 이제 결국 혈당 관리 방법이 좀 개선돼서 그랬던 것 같고, 그렇게 좀 편리하게, 좀 편하게 혈당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커뮤니티에 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일형당뇨 가족들에게 많이 이야기가 전달되다 보니까 그 소문을 듣고 또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았고, 그럼 그런 분들이 좀 편하게 혈당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분들이 다시 자신이 받은 도움을 또 나눠주신다거나, 함께 힘을 모아서 뭔가를 바꿔야 될 때 힘을 써주신다거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커뮤니티가 좀 끈끈하게 잘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사단법인으로 그러니까 허가받은 건 작년 7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밖에 안 되는 굉장히 따끈따끈한 법인이긴 한데, 그 전에도 저희가 뭔가 비영리 임의단체로서 사단법인은 아니지만 환자단체로서의 그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왔었어요. 그게 뭐 일형당뇨인들의 그런 관리 환경을, 그 혈당 관리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의료 정책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환자단체로서 정부 부처에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법인이 되는 과정이 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좀 그래서 작년에 허가를 받기는 했지만, 이미 한 2017년부터 환자단체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일형당뇨인들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모인 그런 단체인데, 우선은 첫 번째로 혈당 관리가 잘 돼야 되고, 혈당 관리가 잘 돼서 사회에서 제대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형당뇨에 대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인식이나 편견, 오해 같은 것들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식 개선 캠페인을 한다거나, 그리고 법이나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차별이나 불이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법이나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도 있어서, 그런 법이나 제도를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정서적으로 환자들이 이런 질환을 진단받으면 굉장히 우울해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소통하고,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 지내고 성공한 그런 모습을 보면 또 희망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 환우에 보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인 일형당뇨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굉장히 열심히 잘 하시고, 가정에서도 굉장히 자상한 아빠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도 공부도 되게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실제 운동 특기생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잘해서 뭐 의대가 좋은 건 아니지만 의대 가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예전에는 개인의 어떤 뭔가 성공 스토리였다고 하면 저희 내에서 그것들이 공유되면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또 희망을 갖게 되면서, 그리고 또 그분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경험들을 또 다른 분들에게 나눠주면서 환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그 변화가 있었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막 유튜버로도 활동하시고, 청소년 같은 경우는 만화도 그려서 일형당뇨 아이들에 대한 생활을 알리는 일을 한다거나, 그래서 과거에는 숨어서 병을 오픈하지 않고 또 굉장히 병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그 질환을 떳떳하게 오픈하고, 또 꼭 일형당뇨인들에게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게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아이도 3살에 진단받아서 지금 15살인데 굉장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비당뇨인처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아이랑 혈당을 모니터링하면서 소통을 하고, 저혈당일 때 주스를 먹고, 고혈당일 때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 비당뇨인들보다 훨씬 분주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아이도 가끔은 고혈당이어서 시험 볼 때 뭔가
머리가 아팠다 그런 날도 있고 가끔은 저혈당이어서 막 주스를 먹느라고 시험을 제대로 못 본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사회적인 제도, 뭐 장애나 이런 것들로 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였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개인의 영역, 가족의 영역으로 그런 것들을 맡기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1형 당뇨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1형 당뇨가 있고 인슐린 주사를 놔야 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제 입소 거부를 당한다거나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을 했지만 그 영유아 보육법은 어린이집에 국한되고 그 보호법 자체가 강제 조항이 아니라 권고 조항이기 때문에 안 해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이제 아주 약한 법안으로만밖에 할 수 없었고 유치원은 그나마 그런 강제 법안도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아이들이 뭔가 어린이집에 입소하거나 그럴 때 많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새 학기가 돼서 학년이 바뀔 때 아니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갈 때 이걸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런 센서 같은 것들이 의료기기들이 전부 전자기기와 연동이 되거든요. 그 전자기기로 의료 데이터가 모이고 그 전자기기를 통해서 원격에 있는 부모가 이제 데이터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학교 내에서 전자기기 소지를 못하게 한다거나 그럼 이 아이들만 예외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질환을 좀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 아이한테 꼭 필요한 거구나. 이게 전자기기가 아니라 의료기기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해 주는 분도 계신데 그런 걸 이해를 못하고 나도 당뇨인데 이제 교장 선생님들 나이 드신 분들이 나도 당뇨인데 나는 이거 없어도 잘 관리하는데 뭐 나약하다 뭐 의료기기에 의존한다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아이들이 그런 시험을 볼 때 그런 전자기기가 있어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이 전자기기를 시험 볼 때 소지를 못하게 해가지고 저혈당, 고혈당 상태로 시험을 보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1형 당뇨에 대한 이해 부족이고 그게 뭔가 제도적으로 법이나 이런 것들로 보장이 돼 있다고 하면 그분들도 당연히 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해 주실 텐데 개개인의 어떤 이해 정도나 어느 정도 허용 범위에 따라서 저희 아이들의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뭐 이제 저혈당, 고혈당 상태에서 빨리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집에서 가까운 학교로 배정이 돼야 되는데 그 근거리 배정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1형 당뇨 아이들이 근거리 배정 대상자로 들어갔어요. 근데 얼마 전에 또 문제가 됐던 거는 입학할 때는 근거리 배정인데 전학은 또 근거리 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행정 편의주의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사실 그 질환 대상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단순히 법이나 시행령의 문구 하나 가지고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이제 취직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도 저희 아이들은 주스가 사실은 그냥 단순히 군것질 거리가 아니라 1형 당뇨인들에게는 약이나 마찬가지인데 임원 회의 때 저혈당 대처를 한다고 뭐 주스를 먹는 걸 이해를 못 하신다거나 또 결혼할 때도 이제 상대편 집안에서 1형 당뇨가 있다고 하면 이제 뭔가 반대를 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사회 곳곳에서 이분들이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 슬로건은 사실 저희 환우회만의 슬로건은 아니고 글로벌 1형 당뇨 커뮤니티의 슬로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1형 당뇨인들의 어떤 삶과 이런 생활에 대해서 외부인들이, 비당뇨인들이 다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직접 외부에 알리고 우리가 직접 모든 걸 헤쳐나가보자 라는 그런 의지가 담긴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그 슬로건을 가지고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게 의료기기에 대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했던 거거든요. 그 의료기기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나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원하는 만큼의 기능을 만들어주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의료기기의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진짜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했고 그때 이제 We are not waiting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시작하다 보니까 그 정신이 곳곳에 스며들게 된 거죠.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환우의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주사를 맞고 있으니까 친구가 저거 우리 할아버지가 맞는 주사랑 똑같은 거다 이제. 물론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제 아이들한테 그렇게 놀림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걸리는 질환을 아이가 걸렸다라는 좀 이상한 눈으로 본다거나, 저희 아이들이 뭔가 군것질을 한다라고 그러니까 저혈당 간식 때문에 사탕이나 뭐 주스나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때 저혈당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먹는 거를 보시면 저런 걸 많이 먹어서 일형 당뇨를 진단받았지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 환우에 보면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좋은 여러 가지 스펙을 쌓고 입사를 해서 마지막 최종 이제 그런 신체 검사 때 뭔가 당뇨에 대한 어떤 증상이 있다 그러면 그냥 취소가 된다거나, 그 이유가 사실 질병 때문이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유로 이제 귀하는 저희 회사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 게 과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최근에도 저희 환우의 커뮤니티에 공유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의료기기를 가지고 뭔가 시험을 보는 것도 굉장히 유별난 아이 취급을 한다거나, 뭐 꼭 저렇게까지 해서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사회적인으로 뭔가 무지에서 오는, 일형 당뇨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말고도 사실 여러 가지 오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 이게 본인이 잘못해서 걸리는 질환도 아니고 부모가 잘못해서 걸리는 질환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적인 어떤 오해나 편견으로 인해서 자꾸 질환을 숨기게 되거든요. 근데 숨기게 되는 순간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가도 일형 당뇨인들은 혈당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잠깐 끊고 내가 혈당을 올리는 저혈당 주스를 마시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오픈을 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오픈하지 못하는 순간 저혈당 상태가 방치돼서 그냥 갑자기 쓰러지게 되면 주변 사람들은 일형 당뇨를 모르기 때문에 빨리 응급 처치를 못한다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당당하게 오픈하라고 말하고 싶지만 저 또한 제가 일형 당뇨 당사자가 아니고 일형 당뇨인들이 사회 곳곳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제가 다 몸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렇게 오픈하라고 쉽게는 말씀 못 드려요. 다만 저희가 환자단체로서 또 부모로서 보호자로서 그런 인식들, 그런 일형 당뇨인들이 사회에서 그런 여러 가지 오해나 편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세상을 만드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자기 질환을 오픈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읽었던 동화책 같은 걸 보면 굉장히 이 사람이 뭔가를 잘못을 하면 뭔가 하늘에서 천벌을 받는다. 사실 아이들한테는 나쁜 짓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뭔가 큰 병을 얻는다거나 이런 이제 벌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그냥 일반 대중들은 뭔가 질환을 진단받았다고 하면 저 사람이 뭔가 잘못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개인에게서 그 잘못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진단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이 사실 일형 당뇨 말고도 많거든요. 근데 그건 저 사람이 잘못했을 거야,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가 잘못했을 거야 라는 이제 그런 오해를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 질병으로 인해서도 힘든데 그런 사회적인 편견, 인식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개인의 어떤 아픔이나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걸 개인의 잘못으로 뭔가, 그리고 그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을 전체를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은 저희 일형 당뇨인들도 그렇고 세움의 그 수용자 자녀들도 그렇고 본인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더 그 사람 개인을 봐주고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좀 키워주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누군가를 탓하고 나무라는 그런 시선들이 사실
우리 스스로를 당당히 오픈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좀 굉장히 힘든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 형편에서 자랐고 아버지께서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굉장히 이렇게 좀 내성적인 아이였거든요. 뭔가 적극적으로 저를 표현한다기보다는 그냥 내 자리에서 묵묵히 내가 할 일들을 하고 또 그래서 뭔가 리더로서 환자단체 대표로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제 맡은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들 중에 조용한데 쟤는 되게 열심히 하는 애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신뢰를 주는 사람들이 됐고, 근데 저도 어렸을 때는 이제 워낙 형편도 어렵고 그때 당시에는 엄마가 학교에 되게 자주 오시는 그런 분위기였고, 반장 엄마들은 뭐 이렇게 뭔가 아이들 선물도 주고 선생님들 선물도 주고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대우도 달라지고 그런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엄마가 한 번도 학교에 찾아온 적이 없었고 늘 일하시느라고 바빴고 그랬지만 제 스스로 제 할 일들을 해 나가다 보니까 그래도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뭐 그런 뭔가 못 사는 아이들, 뭔가 그런 아이들에 대한 편견도 있었지만 계속 그런 것들을 인정해주는 기회들이 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장학금을 받는다거나 뭔가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다거나 그러면서 저도 그런 지원을 받으면서 나도 언젠가 한 번은 그런 걸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야겠다.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그런 그 주변적인 환경이 사실 아이들한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자기 잘못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겠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도 열심히 자기 일을 하다 보면 이 세상도 또 알아봐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힘내서 그리고 또 이런 세움과 같은 곳에서 좀 잘 성장해서 훌륭한 어른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거 꼭 말해주고 싶어요. 최근에는 저희가 초기에는 소아당뇨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그 소아당뇨라는 표현은 일형당뇨에 대한 오해나 편견을 더 가중시키는 병명이거든요. 그리고 공식적인 질환명도 아니에요. 근데 왜 소아당뇨라는 말이 이제 많이 불리게 됐냐면 대부분 2형 당뇨는 성인층에서 진단을 받는데 1형 같은 경우는 소아청소년 시기에서도 진단을 받으니까 굉장히 특이하게 생각해서 또 그 아이들을 묶어서 소아당뇨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소아당뇨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1형 당뇨가 소아청소년 시기에만 진단받는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70대에도 진단받을 수 있거든요. 80대에도. 그런 분들은 2형과 전혀 이제 발병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진단이 확실히 나뉘는 그런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소아당뇨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소아청소년의 진단을 받는다고 오해를 하고 그 또 소아당뇨라는 말 다음에 이제 원래 당뇨라는 말이 비만, 뭐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이랑 이렇게 이어져 오는 그런 부정적인 수식어가 소아당뇨에도 같이 붙는 거예요. 소아당뇨, 소아비만, 잘못된 식습관 그러면서 이제 그걸 또 개인의 탓으로 부모의 탓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소아당뇨라는 표현을 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소아당뇨가 아니고 1형 당뇨입니다 라는 캠페인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사실 1형 당뇨라는 질환명 자체에도 저희가 또 그렇게 뭔가 마음에 들어하는 질환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당뇨라는 질환이 사실은 원래 당뇨는 혈중에 당이 굉장히 높은 질환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혈액에 당이 높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서 과거에 당뇨를 진단하기 어려운 고대 시대에 뭔가 사람들이 살이 점점 빠지고 이런 사람들의 소변을 보니까 소변에 당이 있더라라고 해서 당뇨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1형 당뇨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혈당 관리를 잘하면 당뇨는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당뇨병이라는 그런 질환으로 불리고 그 당뇨라는 이 한자어가 사실은 당은 요즘에 이제 저희가 뭐 제로나 저당 이런 걸 많이 하듯이 당 자체의 부정적인 의미가 또 있잖아요. 그리고 뇨는 이제 소변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한 느낌이 있으면서 이 두 개가 섞여서 질환명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굉장히 지저분하고 별로 이게 느낌상 좋지 않은 그런 질환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병명을 변경하는 그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채도부전이라는 병명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이 채도라는 거는 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에 베타 세포가 있는 내분비 군집을 채도라고 해요.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랑게르 한스섬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걸 채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채도의 가장 큰 기능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능인데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채도부전이라는 병명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사실 꼭 채도부전이 아니어도 되고 뭐 인슐린 부전이라든지 이 질환을 직관적으로 굉장히 잘 설명해주고 저희가 여러 가지 막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질환명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그런 병명 변경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췌장 장애에 대해서, 장애라는 경우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거나 수고로움이 있는 그런 상태를 장애라고 한다면, 저희 일형당뇨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혈당관리, 혈당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주사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장애에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장애도 있지만 장기에 대한 장애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췌장이라는 이 장기에 대한 장애다라고 해서 췌장 장애를 인정받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서미화 의원님께서 그 일형 당뇨를 췌장 장애로 인정하자라는 입법 발의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제가 일형 당뇨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나 편견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언론이라고 하면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일형 당뇨 아이의 보호자가 되다 보니까 일형 당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검색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의학 전문지에서도 일형 당뇨에 대해서 잘못 표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과거에 어떤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일형 당뇨를 진단받으면 10년 내에 85%가 합병증이 오고 20년 내면 뭐 98%가 합병증이 온다, 막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20-30년 전에 연구 결과를 가지고 나온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처음 진단받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 질환에 대해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검색을 할 텐데, 그런 잘못된 내용들이 이분들이 굉장히 희망을 꺾고 굉장히 좌절하게 만들었거든요. 저 역시 그 경험을 했었고, 많은 앞서 진단받으신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어서 뭔가 일형 당뇨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한 권이면 일형 당뇨가 어떤 질환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처음 쓰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확하게 일형 당뇨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형 당뇨인들의 어떤 일상을 일형 당뇨 가족, 처음 진단받은 일형 당뇨 가족이나 이미 진단받아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가족이나 아니면 아예 모르시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또 반대로 잘 관리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또 희망도 주고 싶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와 저희 가정의 어떤 그런 경험들을 세계에 녹여서 일형 당뇨를 가지고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다만 이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진단받았기 때문에 그걸 개인 탓으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런 책 제목을 우리는 일형 당뇨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지었어요. 저희 환우회에도 그렇고 뭐 블로그나 아니면 이제 책에 그런 서평 적는 그런 사이트 저는 이제 꼼꼼히 다 찾아서 읽는데, 뭔가 처음 진단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절망했다가 이 책을 읽고 희망을 얻었다. 그리고 뭔가 필독서여서 항상 수시로 꺼내서 보는 책이다. 라는 이제 그런 후기를 보면서 책을 쓰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막
글을 잘 쓰거나 이런 문과적인 성향인 사람이 아니라서 굉장히 힘들게 책을 썼지만 그래도 책 쓰기를 잘했구나. 내 책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책이 됐다라는 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 2018년 말 정도, 2019년 초 정도에 일형 당뇨인이자 영화 감독이신 분이 연락이 왔어요. 이제 언론에서 제 기사를 보시고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인터뷰를 하고 여러 가지 뭔가 자료를 굉장히 많이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막 드리고 그랬더니 시나리오가 나와서 읽고 이제 여러 가지 피드백을 줬는데 뭔가 이분도 이제 개인 감독이시고 뭐 제작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분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독립영화를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셔가지고 이제 영화 제작비를 지원받게 됐어요. 시나리오의 작품성을 인정받고 이제 선정이 돼서 영화 제작비를 지원받게 되고 그 영화 제작비가 이제 씨앗이 돼서 영화를 제작하게 됐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번 시나리오가 변경이 됐고 그런 과정에서 감독님하고 이건 정말 아니에요. 사실과 달라요. 막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고 실제 영화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 각색이 되다 보니까 실제 사실하고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영화적인 어떤 요소들을 첨가해서 시나리오를 굉장히 완성도 있게 썼다라는 영화계 평이 있었고 전 영화는 잘 모르니까 그리고 실제 이제 영화를 다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주연 배우로 이제 최지우 배우님께서 나와주셨고 최지우 배우님도 이 영화를 이제 제의받기 전에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정말 적은 개런티로 많은 것들을 뭔가 희생하시면서 이 영화에 참여해 주셨고 최지우 배우뿐만 아니라 이제 참여해줬던 굉장히 많은 배우님들, 되게 유명하신 배우님들도 굉장히 선한 마음으로 이 영화 제작에 함께 해주셔서 영화가 굉장히 완성도 있게 나왔다라는 주변 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1차 편집본은 보기는 했는데 굉장히 감동적으로 잘 나왔던 것 같고 뭔가 저의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라기보다는 지금은 불치병이거든요. 일형 당뇨가 불치병을 진단받은 가족들이 성장하는 이야기, 그 성장하면서 뭔가 혼자가 아니라 이 커뮤니티라는 환우회라는 것들을 통해서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과정. 실제로 저도 그랬고 제가 여러 가지 고발을 당했을 때 환우회 분들이 굉장히 크게 힘을 모아서 함께 해주셨거든요.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그 영화에 다 담겨서 일형 당뇨 가족뿐만 아니라 뭔가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또 큰 병을 진단받아서 그런 절망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영화가 희망이 되는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분들이 조금 인정받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많이 악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세상을 바꾸고 이끌어 나가는 힘은 선한 마음들이 모여서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꾸기도 하고 또 그 마음을 받은 분들이 또 다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아이가 진단받지 않았다면 굉장히 개인적으로 뭔가 안정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아이가 일형 당뇨를 진단받고 힘들고 저희도 힘들지만 저희보다 힘들고 아니면 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좀 돌아보고 우리 말고 힘든 사람이 있구나, 그분들은 또 어떤 사연이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선한 마음이 모여서 좀 세상을 바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4주 동안 이제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이제 우리 일형 당뇨병 환우회도 그렇고 우리 세움도 그렇고 사회적인 인식과 차별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달려나가서 선한 마음이 인정받는 사회를 이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미영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